결정트리. 얘는 이제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을 한번 대입해 보겠다. 이 얘기예요. 결정트리. 로지스틱 회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데이터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데이터가 지금 알코올 여기에 특성 구조가 보면 알코올이 있고 슈거, 당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뭘로 구성되어 있더라? pH 비율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앞에 물고기를 봤을 때 물고기를 이진분류 했을 때 돔하고 빙어는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방정식이 그 비례에 가까운 방정식이죠. 뭐 값이 크면 좀 데이터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 레드 와인이 뭐 만약에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알코올도 높고 슈거도 높고 pH도 높고 다 높아서 뭔가 레드 와인인가? 그렇게 같이 비례 방향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분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 세 개의 특성 중에서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특성도 물론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결정짓는데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는 뭔가 중요한 게 하나가 클래스를 분류를 결정짓는 항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은 저는 와인은 어떻게 해서 레드 와인인지 어떻게 하면 화이트 와인인지를 모르지만 뭔가 결정짓는 특정한 특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분류를 하는 게 결정틀이에요. 결정적인 뭐가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얘네들을 분류시키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돼요. 뭐 방정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식 계산한다고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그걸 분류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들이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결정들이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나눈 거예요. 만약에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구분짓는 기준이 뭔지 만약에 예를 들면 당도가 있는데 당도가 만약에 2보다 작은가요 했을 때 당도가 2보다 작은가요 했을 때 2보다 작으면 레드 와인 예를 들면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뭔가 당도의 값이 2보다 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레드 와인 또는 화이트 와인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까 알코올 도수랑 pH가 있죠. 그걸 가지고 여기서 구분해서 또 여기가 실제로는 한 번만에 레드 와인 당도가 결정짓진 않아요. 당도 하나로 결정짓을 거면 굳이 알코올 도수랑 뭐 pH가 특성이 필요가 없겠죠. 그것도 영향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당도가 2보다 작은가요? 그 다음에는 뭐 알코올을 뭐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pH를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게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아마 그렇게 각각의 특성을 조건문을 고도화시켜서 계속 조건문을 이어나가다가 그 조건이 맞으면 레드 와인이고 아니면 화이트 와인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조건문을 여러 개 중첩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를 일반적으로 결정틀이 조건문이 여러 개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를 우선 이제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중요한 게 와인 분류 결정틀이 우선 얘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봅시다. 결정틀이 이름이 뭐냐면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입니다. 결정트리 분류다 이 얘기예요. 결정트리 분류. 여기에 이제 폴드 되는 게 앞에 이제 로지스틱 핵이 대신에 결정트리 분류. 그래서 얘가 사이킨런의 트리라는 패키지에 있습니다. 사이킨런 트리 종류.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로지스틱 핵이 했던 선형 핵이 종류에 보통 선형 알고리즘이 있고 여기는 이제 트리 종류 안에 결정트리라는 클래스 알고리즘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플로트 언더바 트리는 이 트리 구조를 화면에 지금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순서도 같은 비슷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는 데 필요한 게 플로트 언더바 트리예요. 트리 구조를 화면에서 지금 확인해 볼 거다 이 말입니다. 얘는 그걸 확인해 봐야지 얘가 과연 분류에서 어떤 중요한 특성이 이 분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플로트는 어차피 우리가 그거 화면에 출력할 거니까. 자, 그래 놓고, 요거는 빼고, 얘는 이제 안 해도 되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20%로 나눌 겁니다. 그래 놓고, 뭐, 결정 트리를 한번 표준화 시킨 건 똑같아요. 근데 표준화는 데이터 전처리는 뭐 스탠다드 스칼라를 통해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이제 바꾸면 되죠. 이름이 자, decision tree classifier. 랜덤 스테이트는 얘가 섞어요.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 42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섞여지기 때문에 섞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 값을 줬습니다. 섞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값을 우리가 확인을 같이 해야 되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은.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스코어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뭐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스코어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자, 스코어를 출력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스코어 출력. 아까 뭐였지? 로지스틱 얘기로 했을 때, 로지스틱 얘기에 디폴트 값을 주고 했을 때는 7877이었어요. 로지스틱 얘기에서 원래 인수값이 있었습니다. 뭐 규제 C 값이 있었죠. 그거 없이 했을 때 그냥 요거다 이 말이에요. 자, 설정 트리에 또 인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디폴트 값을 진행했을 때 뭐 9985 엄청 높죠. 99면 뭐 훈련 세트에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테스트 했을 때는 85 이렇게 됩니다. 9985. 자, 훈련 세트는 엄청나게 높아요. 얘는 테스트 스코어는 훈련 스코어에 비해서 테스트 스코어가 낮죠. 그걸 뭐 차이가 너무 나죠. 얘가 99 정도 되면 얘도 9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85면 낮아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 훈련 스코어가 너무 높고 얘가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과대적합이라고 했습니다. 과대적합.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과대적합을 조금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뭐 로시텍 회기보다는 얘가 성능이 좋다 이 말이에요. 결정 트리가 이 데이터는 결정 트리가 맞구나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선 기본값으로 지금 돌려봤어요. 기본값 결정 트리. 그래 놓고 얘가 과연 얘가 뭘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결정 트리는 트리 구조라고 했습니다. 트리 구조. 봅시다.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트리 구조인지. 아까 결정 트리, 뭐 트리에 트리 패키지에 플로트 언더바 트리가 있었어요. 플로트 언더바 트리는 화면에 트리의 구조를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화면에 트리 구조를 다 표시해줘요. 그걸 표시해 줄 수 있는 메서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표시할 거냐 우리가 어디 매플롭 라이브러리에 표시해 주죠. 실제로 표시하는 건 요 라이브러리예요. 그런데 트리 구조를 생성하는 게 뭐 플로트 언더바 트리라는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는 뭐 객체, 모델 객체, 뭐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생성한 이 모델 알고리즘 객체 그다음 얘가 맥스 덱스는 처음에는 안 주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출력할게요. 필드. 필드는 분류에 따라서 색상을 구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색상 구분. 그 다음에 features name은 트리를 생성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의 특성들 있죠. 알코올, 슈거, 피처, pH. 요걸 화면에 표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특성이 if 구조, 맞는지 안 맞는지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한번 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생성되어 있는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트리를 생성했는데 그걸 싹 노출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 화면에 있죠. PDF 화면처럼 막 귀신같이 나와요. 이렇게. 요거 전체 다 끝까지 간 전체 다 요거 출력이 됩니다. 얘가 귀신같이. 응? 귀신 머리같이 출력이 됩니다. 끝까지 어차피 요 얘는 변함이 없고 이거 지금 다 그림 다 출력되려면 시간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얘가. 제 쪽에 성능 낮은 컴퓨터는 뻗어요. 얘가. 지금 전체 트리 구조를 다 출력할 거라서 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해서도 오래 걸리네. 이 컴퓨터는 좀 빠를 줄 알았는데. 어쨌든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거. 요렇게 화면이 안 보인다. 제가 저장하는 거 있습니다. 밑에 아이콘에 보면 저장해서 PNG로 저장해서 그냥 이미지를 보는 게 나아요. 얘 불러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정확하게 자세히 안 불러면. 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아까 6분 몇 개였죠? 그걸 트리 구조로 생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책에 있는 예제처럼 트리 구조를 출력하는 데에 맥스 거기 보면 트리 구조를 생성하는데 인수값이 맥스 언더바 뎁스가 있어. 뎁스를 1로 한 칸만 출력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 칸만 출력을 해봅시다. 한 칸만 뎁스를 줄여서 1 요렇게 해서 출력할게요. 요걸 출력합니다. 저기 PLT의 표기구는 화면의 넓이를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화면 크기. 이거 해상도에 따라서 뭐 크거나 줄이거나 하면 됩니다. 정해진 값은 없고. 책에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화면에. 다시 한 칸으로 줄이고 출력을 할게요. 한 칸으로.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나아졌죠.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에 분류를 하는데 얘네들이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하냐면 휴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네요. 그죠? 첫 번째 시작이 휴가예요. 휴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휴가가 지금 현재 얘가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아까 뭘 조정했냐면 요거 표준화 시켰죠? 우리가 표준화 시키다 보면 작은 값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릿수가 소점 자리죠. 어쨌든 이거 표준화를 안 시켜도 돼요. 얘는 뭐냐면 이거 계산할 거 아니니까. 휴가가 어쨌든 여기서는 첫 번째로 분류하는 기준이 휴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마이너스 0.239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여기서 또 뭘 분류를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휴가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 분류를. 첫 번째는 휴가가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 자, 그럴 때에 요거 첫 번째에 있는 이 네모난 항목이 분류하는 거 그걸 노드라 합니다. 노드. 노드. 얘가 이름이 노드예요. 노드. 뭔가 특성을 가지고 계산하는 단계를 노드라 합니다. 노드. 특성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죠. 데이터. 노드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죠. G인이가 있고 샘플이 있고 밸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면 G인이는 불순도로 합니다. 불순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샘플은 해당 노드의 샘플 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에 아까 우리가 훈련 데이터가 5197개였죠. 그러면 첫 번째 노드 시작을 얘를 루트 노드로 합니다. 루트 노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리프 노드로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드는 형태가 G인이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샘플 수는 5197 어디 5197부터 시작하죠. 훈련 데이터 개수가 5197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조건에 맞는 거 안 맞는 거 나누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누니까 한쪽은 1258이고 한쪽은 3939예요. 여기가 밸류가 배열형이니까 여기가 0번째죠. 인덱스 0번째 여기가 인덱스 1번째 인덱스 0번째가 레드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레드와인 쪽이 1258개 그 다음에 화이트와인이 3939개 그렇게 분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가서 또 기준이 바뀌어요. 슈거가 요거보다 작은가 큰가 해서 또 아까 여기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또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요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분류를 하고 또 쭉 같이 분류를 해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는 단계 1, 뎁스 1 하면 요거 한 개, 루트 노드로부터 하나 분류된 거. 이게 뎁스가 1이다. 이 말 뎁스 2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분류를 하는 게 우리가 결정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트리. 그러면 여기 기준을 분류하고 여기 기준을 분류하고 또 다른 하다가 그럼 여기서는 슈가가 분류가 되지만 뎁스를 높여보면 어딘가에는 슈가가 분류 기준이 아니고 알코올이나 pH가 분류 기준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슈가가 분류 기준은 아닙니다. 어떤 단계에 가면 다른 특성이 분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봅시다. 책에 3가지, 맥스에 텍스가 3가지 있는데 책에는 4개를 늘려봤어요. 이거 여기에 있는 설정트리에 인수값이 있는데 여기도 맥스의 텍스를 길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가 기본값은 무조건 끝까지 나가요. 끝까지 다 완전히 리프 노드가 0이 될 때까지 다 끝까지 설정 트리를 분류시키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텍스를 주면 어디 텍스만큼 루트 노드 빼고 뎁스만큼 분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분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분류 안 하게 봅시다. 몇 번 분류를 3번만 하게. 를 3으로만 두고 한번 다시 책에서처럼 출력을 책에 그림이 2개 있으니까 다른 뭐 특성이 지금 한 번 했을 때는 슈가만 특성이 분류 특성이 나오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기 위해서 자 인수값을 3으로 두고 테스트 데이터 얘도 한번 인수값이 바뀌면 스코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것도 측정하고 다시 이미지 그림도 트리 구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그리고 원래 디폴트로 했을 때 끝까지 갈 때는 끝까지 가면 당연히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안 자르고 완전히 제로일 때까지 끝까지 분류하니까 당연히 정확도는 높습니다. 그 중간에 자르면 아무 때도 정확도가 낮아지겠죠. 중간에서 바뀌었다 이 말이었어요. 얘는 지금 앱스면 루트 노드에서 3번만 분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예, 끝. 중간에 자 이렇게 생겼죠. 얘를 확대를 이게 줌이 잘 확대가 안 되던데 얘를 이미지로 저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저장을 하고 봅시다. 저장을 해놓고 저장하면 아마 뭘로 저장되면 PNG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걸 열어볼게요. 그럼 확대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확대를 시켜볼게요. 자, 보니까, 이거 원본보다. 처음에는 슈가가 기본 분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슈가가. 그 다음에는, 슈가에서 얘도 슈가, 그 다음 슈가가 작구나 하다가, 두 번째 여기 뎁스가 얘가 루트 노드를 했죠. 1뎁스, 2뎁스, 3뎁스예요. 그러면 루트 노드에서 1뎁스, 2뎁스 얘는 알코올이 분류 기준이 됩니다. 알코올. 그 다음에 옆에는 pH로 또 분류를 하네요. pH 어떤 지점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슈가가 분류가 되면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건 아마 알코올이나 pH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쪽 표는 뭘로 pH로 또 구분하고 여기서 슈가가 마이너스 0.0802보다 작으면 그때는 뭐 알코올로 분류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특성이 기준이 무조건 슈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특성으로 또 분류를 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얘가 텍스가 3이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밸류 값이 한쪽이 조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0번째가 레드 와인이고 얘가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럼 화이트 와인의 밸류 개수가 더 많죠? 그럼 얘는 화이트 와인으로 뭘로 분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화이트 와인 1의 분류가 개수가 많으니까 얘도 화이트 와인. 이거는 얘는 798, 0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얘가 레드 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밸류가 0는 한쪽이 0이어야 돼요. 한쪽이 0이고 나머지가 뭘로? 다른 값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는 완벽한 분류예요. 그거는 아까 리프 노드가 끝까지 갔을 때 X를 제한을 안 줬을 때는 여기가 맨 마지막에 가면 한쪽이 0이에요. 한쪽이. 앞에 게 0이든 뒤에 게 0이든 그건 완전히 진짜 끝까지 가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랬으니 당연히 훈련 스코어가 9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중간에 잘랐죠. 그랬더니 어쨌든 많은 쪽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0, 1 얘가 레드 와인 아까 어차피 레드 와인이 많았으니까 얘는 화이트 와인. 색상이 레드 와인이면 파란색에 가깝고 화이트 와인이면 주황색에 가까워서 이거 뭐 색상으로 조금 구분을 해라 그 얘기예요. 중간은 반반이면 그냥 어중간한 거예요. 그거는 요즘 대수이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한쪽으로 맨 마지막 밸류 값이 한쪽 게 많아야 돼요. 그렇게 구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정들이. 그래서 지금 뎁스가 3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슈가가 뭐 어쨌든 처음에 분류하는 건 슈가예요. 슈가. 그러면 얘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목을 PDF가 어디 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지니라고 있습니다. 지니. 지니는 자, 지니는 뭘 의미하냐면 불순도라고 의미를 합니다. 지니 불순도.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니 불순도 불순도가 뭐냐면 여기 아까 밸류 값들이 있었죠. 화면에 밸류 값. 응? 이거 밸류 값. 얘가 맨 마지막 노드에서 얘가 어떤 값이 많은지를 결정하는 게 있었죠. 보고 우리가 얘가 뭔지 0인지 1인지를 계산을 보고 결정을 짓죠. 분류를 하는데 맨 마지막 밸류 값 요걸 우리가 밸류의 개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게 지니 불순도다 이 말이에요. 지니 불순도. 뭐 계산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얘가 계산을 해주는데 P 마이너스 음성 클래스 비율. 음성 클래스는 뭐냐면 0의 비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0의 비율 제곱 플러스 양성 클래스 비율 제곱을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있죠. 그거는 뭐 음성 클래스 비율은 원래 처음에 훈련돼 있다가 5197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음성 클래스는 뭐 왼쪽이 음성 클래스예요. 뭐 배열의 인덱스가 0인 걸 음성 클래스라고 합니다. 0인 거. 뭐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이 1258개니까 계산을 해보면 5197분의 1258의 제곱 플러스 5197 전체 데이터에 뭐 양성 클래스는 3939 제곱 이거 1 마이너스 시키면 0.367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순도가 0.367이란 말은 367만큼 어느 쪽으로 분포가 이제 분류가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두 개가 50, 5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0.5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0.5는 얘가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반은. 그러면 완전히 0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분류를 다 시켰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뭐가 리니가 0에 가까울수록 뭔가 한쪽에 그게 0인지 1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뭐 밸류 값을 봐야 되죠. 0인지 1인지는 모르지만 리니 값은 뭐 각각의 클래스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0에 가까울수록. 그러면 얘는 분류를 할 때 리니가 0에 가깝도록 분류를 시킵니다. 0에 가깝도록. 그러면 0에 가깝도록 갈수록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단계씩 분류가 될수록 리니 개수가 불순도가 0에 가까워야 돼요. 시작 얘보다는 위에 있는 것보다는 0에 가깝도록 얘네들이 분류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걸 지니 불순도로 하고 위에 있는 상위 부모 불순도와 밑에 있는 자식의 불순도의 차이를 크게 벌리는 방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 지니 개수가 지니 불순도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면 걔가 분류가 잘 되었다. 거의 분류가 마무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여기 보면 그림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 지니가 여기로 갈수록 어디 아까 거의 엄청 작은 것들 있죠. 요거 밸류가 맨 마지막에 9546 얘가 0이 7개고 1이 아까 0이 레드 와인이라고 했으니까 화이트 와인이 완전 가깝죠. 지니 개수를 보세요. 0.032라 돼 있어요. 0.032. 그래서 가깝다 이 말이에요. 한쪽에 치우쳐질수록 얘는 0.42 중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니 불순도가 0에 가깝도록 계산해서 분류를 하는 형태가 이제 결정트리의 내용입니다. 결정트리의 방식. 그러면 그걸 지니 불순도로 해요. 지니 불순도. 0에 가까울수록 이지분류해서 하나의 클래스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0.5는 안 됩니다. 0.5는 누가 누군지 분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0.5가 되면 안 돼요. 그럴 때에 부모 노드의 지니 불순도와 자식 노드의 지니 불순도의 차이를 크게 하죠.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가식의 불순도가 아무래도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일반적으로 거기 책에는 용어가 정보이득이래요. 정보이득을 차이를 크게 벌려서 불순도가 낮은 쪽으로 분류해가는 게 결정트리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은 결정트리 알고리즘에서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불순도가 낮은 쪽으로 얘가 분류를 하는 게 결정트리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있죠. 얘가 슈가로 분류를 해서 뭘로? 아까 그림에서처럼 슈가로 분류했다가 슈가의 값이 어느 정도 되면 얘가 어디에 가깝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를 표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앞에 우리가 표준화를 시킨 이유는 여기 어디 물고기 데이터는 길이, 무게 이런 것들이 다 달랐고 그래서 방정식을 계산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 범위를 좀 더 좁기 위해서 우리가 좁아져야지 지금 뭐가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데이터가 실제로 슈가가 실제 우리가 와인을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을 분류했을 때는 실제 값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도가는 알코올 도수가 얼마 이상이고 얼마 이하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표준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마이너스 0.239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표준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빼야 돼요. 표준화 안 된 걸로 해볼게요. 표준화 안 된 거. 표준화 안 된 거. 표준화 안 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가지치기 저기 어디 끝까지 완전히 끝까지 분류한 거 있죠? 끝까지 간 거. 얘는 출력은 데이터 형태가 아까 개수는 봤으니까 끝까지 안 가고 방금 전에처럼 앱스를 조절했습니다. 앱스를 조절.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끝까지 갔을 때는 아까 봤듯이 구구니까 얘는 당연히 구구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갔다는 말은 거의 진위 개수가 진위 불순도가 0에 가까운 거예요. 다 끝까지 분류를 해서 0에 가깝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가 이 개수를 보세요. 훈련 데이터가 5197개입니다. 5197개를 끝까지 분류를 시켰으니 당연히 거의 1에 가까운 스코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크레디트 스코어는 8, 5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대적 결정 트리에서는 X가 끝까지 가면 과대적합이에요. 왜냐? 모든 데이터를 다 분류를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대적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얘가 테드 데이터도 9구면 테드 데이터가 9 정도만 돼도 좋은데 얘가 8, 5예요. 아까 9는 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대적합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앱스를 줄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앱스를 줄여주는 거. 과대적합 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BEPH를 줄이는 거. 얘를 가지치기랍니다. 가지치기. 결정틀에서는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게 X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다 이 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치기를 했더니 아까 결과가 다시 화면을 한번 다시 표준화 안 했습니다. 이제 표준화 빼고 얘는 표준화가 의미가 없으니까 표준화 빼고 가지치기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표준화는 안 하고 가지치기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화 안 하고 가지치기. 자, 표준화 안 시키고 가지치기 했더니 어쨌든 결과는 얘는 같고 그 다음에는 화면은 다시 저장을 시킵시다. 저장. 결정들이 아까 1번이었고 얘 2번. 표준화 데이터 전처리 안 한 거예요. 이걸로 이미지를 보는 게 나으니까.
자, 이미지로 확인해 보면 이제는 있죠. 아, 슈가가 처음에 딱 결정하는 건 맨 처음에 루트 노드에서 맨 처음 분류를 하는 건 슈가로 분류를 하죠. 강도가 4.325. 그죠? 4.325보다 작아야 되네요. 4.45.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얘만 레드 와인입니다. 그렇죠? 요것만 이쪽 하나만 레드 와인이고 나머지 파란색이 진하단 말은 뭐가 진이 불순도가 0에 가깝다 이 얘기예요. 요거 있죠? 조금 파란색이 흐리멍텅한 거는 진이 개수가 481, 468은 뭐 실제로는 물론 얘가 어디에 이 개수가 얘가 더 많으니까 한쪽이 어쨌든 두 배는 되네요. 그렇지만 진이 불순도는 0.468 아까 5에 가까운 거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됐다 이 말 이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실제로 결정짓는 건 슈가가 1.625보다 크고 그렇죠? 슈가가 1.625보다 크고 그 다음 뭐보다는 작아야 되지? 슈가의 당도 비율이 당도 지수가 4.325보다는 작은 거 그렇죠? 4.325보다는 작고 1.625보다 큰 거 중에서 알코올 도수가 11.025보다 작은 건 레드 와인으로 분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레드 와인으로.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S를 3으로 뒀을 때는 레드 와인을 결정짓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거. 그렇죠. 나머지는 파란 거니까 화이트 와인에 가깝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짓는 게 얘는 슈가에서 또 알코올로 넘어가네요. 슈가에서 알코올로. 완전히 한 개가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과연 뭐가 어떤 특성이 이 분류를 결정짓는가 그걸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성이 결정짓는지. 그게 뭐냐면 feature 언더바 importanc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떤 게 실제로 이 분류를 결정짓는 중요한 특성인가 그걸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T점 해당 모델에 요거 속성이 있어요. 얘 한번 출력해 보세요. 뭐가 얘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징인가 그걸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이름이 알코올인지 뭔지 모릅니다. 첫 번째가 아까 순서가 우리가 데이터를 준 순서를 봐야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순서가 뭐가 첫 번째가 알코올이고 슈거 pH. 그러면 뭐가 가장 큰 결정을 짓는가에 이게 높죠? 얘가 뭐가 알코올이고 그 다음이 슈거입니다. 슈거 그 다음이 pH.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루트 노드에서 분류할 때 슈거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죠.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가 슈가였죠. 그러니까 이 결정트리의 데이터는 뭐가 두 번째인 슈가가 0.86%로 중요한 특성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실제로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얘기야 실제로. 그래 놓고 아까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코올이었죠. 그래서 알코올이 두 번째로 분류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결정트리는. 그러니까 결정트리는 어떤 조건문 있죠. 제어 조건문을 여러 개를 반복한 거로 보시면 돼요. 중첩 제어 조건문. 그걸 활용한 게 결정트리라고 보면 됩니다. 좀 손 쉬고 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